반갑습니다. 부안문화재단의 사무국장 정민선입니다. 네, 저희가 그 지역 자원을 살린 문화 산업이라는 테마로 오늘하고 이번 주 금요일 이렇게 총 2번의 작은 이야기 마당을 마련했습니다. 인구 5만에서 이제 5만 선이 깨져서 부안군도 위기 이제 상황이 됐는데, 또 최근에 어느 모임에서 무주군 같은 경우에는 2만 7천인 상황도 얘기하는데, 거기는 더 상황이 더 안 좋더라고요. 정말 이게 2만 7천, 3만 선까지랑 5만 선까지랑 8만 선까지랑 이걸 굉장히 세분화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역마다 그 상황과 여건이 되게 다르구나, 이런 걸 좀 절감했던 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국적으로 지역에서 어떤 다양한 문화적 시도, 사업적 시도, 이런 것들 하시는 선생님들, 전문가분들과 우리 지역에 또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패널들 모시고 지역 자원을 살린 문화산업 1탄 작은 인구로 성장하는 땅의 꿈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표 미리 좀 안내 드린 대로 발표 순서는 컨티뉴의 김병철 대표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컬업의 김진희 대표님, 세 번째로는 꿈꾸는 다락방의 김세희 대표님, 네 번째 뉴스노믹스의 전상천 대표님,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아마 발표 내용 보시면 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는 또 같이 감이 잡힐 것 같고요. 발표해 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한 15분에서 내외로 해주시고, 또 질의응답을 통해서 또 더 이야기를 또 키워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히 오늘 또 발표자분들에게 또 지역의 시각에서, 우리 지역의 시각에서 좀 궁금했던 거, 어려움을 겪었던 거, 그런 것들의 날카로운 질문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또 필요한 이야기들을 좀 도출해내실 패널분들 미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종철 전라북도 공익협동조합 상무이사님 오셨고요. 박연미 남부안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단 MP에 참여하셨습니다. 임나연 시골 청춘 대표님 오셨고요. 정우중 부안 신한력 사업단 사무국장님 오셨습니다. 김슬지 의원님은 조금 늦으신다고 미리 이야기가 있어서 저쪽 끝으로 자리를 배치했으니까 나중에 오시는 대로 하고요. 발표를 해주실 각각의 대표님들은 발표하실 때 간단히 자기소개 해주시고 또 인사 말씀 해주시고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가급적 이야기는 좀 줄이고 중간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컨티뉴의 김병철 대표님 모시고 빈집 활용 사례를 좀 중점적으로 듣는 방향으로 또 발표를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컨티뉴라고 전시회는 기자입니다. 사업은 이제 한 25년 됐고요. 25년 동안 대학교의 짓을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25년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들었고,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저희 사무실이고요. 서울에서는 제가 브랜드 마케팅 쪽 일을 했었어요. 요즘 말하면 헤지스, 리, 베스트레디, 시브야트 그런 브랜드를 기반으로 회사에 청담동에서 하다가 IMF에 잘려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5년 됐습니다. 근데 중에서는 한 가지 영역에서만 일을 할 수가 없고 이렇게 많은 일들을 같이 해야 되었습니다. 일들은 지금
것처럼 인수를 많이 했었고요. 지금은 한 12명 정도 직원이 있고 예전에는 많을 때는 25명까지는 회사였었죠. 요즘 했던 그런 디자인 사례를 좀 앞에 생략하게 하면 지리산처럼 브랜드는 남원 브랜드인데 처음에 유명해서 시작해서 지금 연예 잘 모시고 그다음 우리는 80만 브랜드를 있습니다. 전체적인 매뉴얼, 패치 그런 것들을 부과를 했었고요. 이것은 전주 공익부재시간 캐릭터인데 저희가 이 캐릭터 개발하고 이렇게 이모티콘 개발을 해서 10,000개를 도입을 발표했는데 25분 만에 9분 만에 나왔거든요. 25,000개가 했었던 거고요. 이거 혹시 영상 같은 데 갖고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카피부터 시작해서 자체 디렉팅 해가지고 했는데 그가 효과가 좋았다는 광고였었고요. 이건 최상희 박사님이라고 여기 보안도 계시지만 제가 직접 한 15년 전에 홈쇼핑으로 개발을 했었는데 만원 브랜드입니다. 처음에 추석 때는 1억 이상씩도 올렸었는데 이게 순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추석 때만 잘 팔리고 그 나머지는 잘 팔리지 않는 그런 브랜드여가지고 4년 오고 나서 준비시킨 브랜드였습니다. 아마 지금 했으면 마크레이드라든가 브랜드 넣어가지고 그게 잘 될 수도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 스위밍 여기도 참 전체 금액으로는 5억, 6억 이상 들여가지고 디자이너들이 보통 이 카페가 꾸미어서 저도 정말 열성적으로 해왔었는데 제가 이 원래 대학교에서 디자인 마케팅을 강의를 하고 브랜드 강의도 했는데 이걸 보고 나서 새롭게 내가 준비를 해야겠다. 장사에는 정말 기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이때도 어떻게 보면 저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카페로 했었는데 좋았습니다. 내부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체적인 디자인 용품이라는 것들도 오리지널로 쓰고 그랬었고 그리고 저희가 영화 2회 때 포스터부터 4회 때 포스터까지는 저희 회사에서 다 진행을 했었고요. 그 소리 축제, 가르치고 엑스포 그런 내부 공간 디자인까지도 다 했었습니다. 재작년에 고객마을 상품화교에서 진행한 예입니다. 올해는 남해 브랜드 개발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저희가 했었던 포트폴리오에 지금까지 했었던 포트폴리오 중에 최선을 보여드린 거고요. 제가 이렇게 하면서 25년 동안 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게 생각해보니까 생산이 고향인데 자연도 좋아하고 이런 공간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몇 년 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비어 있는 집이 너무 밝아가지고 공간들이 그래서 시으로 가면서부터 제가 고쳐볼까 해서 고치기 시작했는데 토요일, 일요일만 가지고 5일 했습니다. 거의 한 줄도 빼놓지 않고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 손으로 다 붙여서 그런 식으로 붙였습니다. 제가 직접 글도 쌓고 펴가도 필러스로 꽂고 했었고요. 이 집을 붙여가지고 지금 이런 느낌으로 집을 붙였고요.
꽃, 여름에는 달, 가을에는 구름달, 겨울에는 흰눈. 이게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바람의 검신이라는 그 정말 잔인한 영화의 스승이 이 말을 한 거에 한 4번 봤는데 어느 날 딱 이 글귀가 들어오더라고요. 아, 저도 이렇게 살고 싶다 생각해서 이렇게 썼고요. 대문 어렸을 때 추억이 느껴지는 것처럼 해서 사리함 대문을 했었고, 안에도 진짜 황무지 같은 공간이었는데 다 제가 그때요. 이렇게 여기 저는 또 사진 전문가가 계시는데 저 사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공간 이제 됐었어요. 그래서 보고 나니까 국내 아줌마들이 매일 찾아와요. 매일 찾아와서 이렇게 놀고 가고 친구들 매일 와서 보고 가고요. 네, 매일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하면서 느끼는 게 올해 2번? 3번? 80만 원까지 줄 테니까 하룻밤만 쓰자. 이래서 이게 괜찮구나. 이거 괜찮은 사업이 되겠구나. 마지막으로 붙여서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그 사례들을 막 찾아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어차피 10월에도 살면서 내가 이제 나중에 은퇴를 하면 10월에 이렇게 살면서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짓수. 네. 그래 음티 밑에가 브라운티예요. 전국에 분명하게 한 15개 정도 있는 나중에 그 도복 애들 보고 사가지고 안마우 소비를 하고 살까 그래가지고 2가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대해서 10월 순창에서 아직 깡수님 유일한 순산 쪽에 동네가 계획인데 나라면서 생활인과도 관계인구 아까 사업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월에 요즘 27,000 요즘 같은 수사 같은 경우는 26,000도 무너졌을 거예요. 그래서 생활인과 관계인구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그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찾아봤었고요. 순환 사례라든가 해남 사례. 근데 저희가 지금 이런 사례들을 보면 보통 100만 원이고 비농인들한테는 2천만 원까지 지원해준 데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사는 정도까지 했는데 지금 가자미 같은 사례를 보면 빈집을 10년 동안 무상 임대를 해가지고 나중에 10년에 돌려주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보통 미래를 수박돈이 80만 원씩 그렇게까지 가는데 되게 잘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빈집 그거 A 등급부터 B 등급, C 등급, D 등급까지 나눠서 이렇게 해고요. 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고 저희도 10월에 빈집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동네 제가 사는 동네도 너무 많은데 갈 때 팔지를 않아요. 저희 자식들이 가지고 있고 팔지를 하고 나오면 그날 바로 소진이 됩니다. 왜냐면 싸니까요.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붙인 사례들로 해서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저도 지금 도착분하고 지금 얘기가 되고는 있는데 그런 빈집 사례들을 가지고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빈집을 조사해서 빈집을 공모를 해요. 그 동네 이장들이 우리 동네 빈집이 있는데 주인들하고 얘기해서 끝났으니까 이 빈집을 고쳐서 클래식컬로 만들어주라. 그런 식으로 공모를 하면 그걸 가지고 심사를 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거기에 나온 수익금을 그 동네와 이걸 운영하는 업체와 누군가 나누는 그런 식의 지금 사업을 타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건 교회에 있는 참고 이미지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이렇게 공간, 10월에 있는 공간들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거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 소멸 사례 중에 부안은 아직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고창, 김제, 완주, 정읍이 가장 심각하다는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컨티뉴의 김병철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순천에서는 그 빈집 활용이랑 또 마을에 예술가들이 아예 이제 사주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그 예술가 맥가이버 사업 이런 것들을 시와 협력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영철 대표님은 이제 본인이 또 살 공간을 그렇게 하나의 모델로 아예 딱 보여주면서 또 부창군이랑 또 이야기를 끌어가시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더 날카로운 질문과 이런 거는 추후에 좀 더 패널분들 통해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김진애 대표님의 로컬업 잡지를 중심으로 해서 접근 사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진애 대표님 모시겠습니다만 지금 데이터를 다운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네. 안녕하세요. 소개해주신 로컬업 대표 김수입니다. 저는 지역 자원을 발굴해서 다양한 자원으로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 로컬업 회사 이름은 다양한 일거리들, 직업들이 많아져야 지역의 가치가 높아지고 부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새 로컬업입니다. 지역에서 미디어를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처음에 로컬업이라는 이런 노란색 작은 잡지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전에 제가 이 부안을 오면서 제가 20살 때 19살에서 20살을 넘어가던 시절에 이 부안하고 어떤 스토리가 있을까 좀 떠올랐어요. 이제 그때는 어렸을 때는 친구랑 같이 버스를 타고 되게 이동했었는데 이제 나이를 많이 먹고 운전을 하고 오면서 여유가 생겼는지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났냐면 저는 이 부안이 노을이 아름다운 지역이잖아요. 근데 19살에서 20살 때는 그 아침에 해가 이렇게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지역이지 않았어요. 바람은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이제 입학 시험이 끝나고 수능이 끝나고 친구랑 아침에 해 뜨는 거를 1월 1일 날 보러 부안을 가자 이렇게 해서 왔는데 경산 쪽을 갔거든요. 근데 아무도 사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소를 찾아냈다. 다른데 사람이 없다. 1월 1일에 그래서 친구랑 박수를 치고 좋아했는데 거기 동네 분들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희한테 왜 왔냐고 학생들. 그래서 아침에 일출보러 왔다. 그랬더니 아이고 이러면서 여기가 아니다. 여기는 일몰이다. 일몰 하시면서 부안 쪽 어디 산으로 가면 일출이 유명하니 부안으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산에서 부안을 어떻게 갔어요. 근데 버스를 내리고 또 걸어서 산을 찾아가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나를 새서라도 걸어서 이제 일출을 보자 하고 걸었는데 이렇게 부안이 가로등도 없는 지역인지 몰랐거든요. 그때만 해도 근데 갑자기 아무런 불빛이 없는데 반딧불이 나타나고요. 근데 이 반딧불을 넘어서니까 더 깜깜해지니까 심지어 별똥별을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산을 찾긴 찾았어요. 산을 찾았는데 너무 캄캄해가지고 친구랑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그 산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데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여기서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랑 저랑 휴대폰을 꺼내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 아저씨가 이렇게 출동을 했는데요. 저희를 끌고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저희를 끌고 유치장에 가시는 거예요. 경찰에서. 그래서 새벽 3시 40분에 여기서 나와라.
그러면 산으로 올라가면 유출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유치장에 갔더니 녹색 담요 같은 게 든 걸 처음 알았습니다. 유치장에서 담요를 듣고 있다가 경찰 아저씨께서 3시 40분에 나가라고 하셔서 산을 올라가서 울면서 일출을 봤어요. 그렇게 멋진 일출은 제 인생에 다시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이 부안이에요. 네, 부안이 인심도 좋게 떡국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이런 일출을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제 이야기를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아, 우리 부안이?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조금 재미있으셨죠? 네, 조금 재미있으셨는데요. 저희가 하는 일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 잡지 안에는 지역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냥 멋진 사진, 그냥 사람들이 좋다, 또 오세요. 이건 6시 내 고향에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아주 더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찾아서 지역을 소개하는 일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이제 무엇을 했길래 이런 일을 꿈꾸게 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방송 리포터로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해가지고 방송 일을 좀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는 일들이 많아서 방송 작가 일로 연결이 되고 이런 방송 작가 일을 하다가 라디오 PD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립을 해서 이제 프리랜서 생활을 하다가 로컬업이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고 지역 잡지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지역에서 로컬 콘텐츠를 기획하고 또 자원을 발굴하고 해서 로컬 교육, 크리에이터 교육 그리고 잡지를 만들고 또 공간을 화성군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지자체에서 만들어진 미디어 공작소라는 공간을 멘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노란색이 처음 시작이라고 했는데요. 이 노란색이 처음부터 지역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담았던 건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찾아서 소개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다들 말리셨거든요. 안 된다. 그리고 책 안 읽는다. 그러면서 말리셨는데 진짜 그럴까? 라는 왜냐면 너무 하고 싶은 일이니까. 그래서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로컬 매거진 편집장 15분을 직접 다 만나러 다녔어요. 그랬더니 이 15개의 매거진을 다 만나고 나서 편집장님들의 말씀을 듣고 나서 저는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창업을 했고 벌써 그게 4년이 흘렀으니까요. 그때 제가 주변의 말류에 말을 안 들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로 간 게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확장이 됐는데요. 제이유스는 그렇게 해서 지역에 저처럼 잡지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행했던 책처럼 책은 읽기 싫은데 잡지는 만들고 싶어 이런 거 있잖아요. 청년들이 찾아와서 이 청년들의 경험을 좀 같이 나눠보는 일들로 제이유스라는 매거진을 웹진을 만들었는데 지금 한 12호, 13호까지 나와서 웹진으로 이렇게 무료 배포하고 있고요. 나머지 뒤쪽 두 책은 처음에 로컬업을 시작했을 때 아직 지금 완성品다 나오지 않았는데 처음에 했던 것처럼 지역에 있지만 지역 밖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주제로 전국을 취재하는 책이고 로컬업은 그다음에 두 번째 녹색 책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털을 잡고 있으니까 이런 아까처럼 말씀드렸던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해줄 수 있는 지역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시킨 분들의 좀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좀 담는 책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키워드들이 필요할까를 찾는 지금까지는 5가지를 찾았는데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흘렀잖아요. 지금 한 2-3가지 정도 더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지역에 귀농 기촌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업력이 많으시고 또 재력도 더 있으신데 찾아와서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나 여기로 이주하면 뭐 해야 되겠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소상공인 분들께서 저한테 와서 되게 핫한 정보를 주시기도 해요. 나 사실 저기 땅 뒤에 건물 샀는데 비어있는 빈 건물인데 혹은 빈집인데 여기다 뭐 해야 될까? 저는 사실 빈집도 빈 땅도 없는데요. 이런 것들을 되게 같이 고민하다 보니까 가끔은 여기 뭐 하면 되겠다라는 거를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데이터를 모으는 일들이 최근에 추가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다양하게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지금 전라남도에 한참 한 2년 정도 전에 한 달 살기가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전남의 21개 시군이 한 번 정도는 다 한 달 살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한 대표 지역 7군데, 8군데를 한 가지의 키워드로, 한 달 살기라는 키워드로 직접 취재를 다 하러 다녔습니다. 그래서 전남 한 달 살기 현장 속으로 해서 순천, 그다음에 고흥, 그다음에 무안, 그다음에 영광, 그 화수도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주제는 공통했지만 모두 다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특성이 다른 이유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지역에 가진 자연 환경과 지역의 산업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제가 부안에 오면서 생각한 게 그럼 지금까지 부안은 어떤 자원들이 저처럼 제 3자의 입장에서 좀 떨어진 입장에서 봤을 때 부안하면 뭐가 떠올랐었지? 하면 저는 당연히 일출인데 그거 말고도 자연자원 하면 바다 그리고 그 해변을 다 배경으로 한 사진 있잖아요. 되게 유명한 그런 동물 사진들 좀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아쉽지만 저희가 지금 바다의 시대가 위태로워지잖아요. 그랬을 때 부안은 다음번 콘텐츠를 뭘로 가져가야 될까? 이 다음번 콘텐츠가 한 군데에서만 문화재단에서만 혹은 부안군에서만 공유한다고 나온 건 아닌 것 같아요. 군에 있지만 다양한 액션 그룹들이 모여있는 여기 사무장님도 계시지만 시나리오 플러스 액션 그룹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민간 마을 공동체 그룹들일 수도 있고 결국은 좀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한 가지 주제로 공통된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 오늘처럼 되게 멋진 자리를 재단에서 만든 것처럼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다양성을 살려보는 것들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 그러면 잡지 좀 만들고 문 이렇게 많이 깨달았을까? 그 전까지 많이 못 알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게 또 이 잡지 하나로 시작했지만 저희가 그 다음에 발전을 했던 게 교육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그 잡지 만들었는데 나도 좀 해보고 싶어. 아니 사진 찍어보고 싶어. 영상 해보고 싶어 해서 이 크리에이터 교육으로 시작됐는데 처음 사진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렇게 다른 건물 2층에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청년이라고 모이셨는데 앞에 사진 보시면 머리가 없으신 분도 계시고 이랬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모여주시면서 저희를 서울이면 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강남 한복판 테헤란로에서 전국에서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같은 교육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반응이 좋아서 군 단위 중앙 지자체에서 군 단위의 이런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위탁을 준 계약이 저희가 첫 사례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군에서도 할 수 있다는 사례를 만들었으니 더 많은 분들이 이런 기회를 뚫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의 결과로 지역분들이 엔잡러가 되셨거든요. 농사짓고 하반기에는 유튜브 하시고 그 유튜버로 영상을 제작하려면 큰 돈이 드는데 조금 떨어지더라도 품질이 떨어지더라도 생동감 있는 영상을 저렴한 가격에 우리 동네 사람을 만들어주는 그런 문화가 좀 화성에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되게 말씀이 없으셨던 가장 근엄하셨던 교육생분께서 저렇게 랩을 하고 계시거든요. 유튜브에 지역을 알리고 계시는 유튜브예요. 랩으로 알리고 그 옆에 분은 이렇게 이제 방과후나 이런 데 가서 교육도 엔잡시대가 좀 열렸고요. 이렇게 하면서 이런 공간들이 거점에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하순 미디어 공작소라는 청년센터 안에 이 공간도 만들어져가지고 더 확장이 됐는데 이 공간을 그러면은 로컬 투 로컬이잖아요. 이 로컬 투 로컬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좀 고민을 해서 2021년도에 그 공간을 전체적으로 똑같이 메타버스로 저희가 좀 만들어서 지금도 네이버에서 재팬도어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시면 저희 미디어 공작소와 그 일대 거리와 건물들을 다 들어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는 이런 활동이 연속이 되게 하고 지속 가능성이 되게 하려고 강원도부터 제주도까지 계속 이제 여기는 서울
지금은 좀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때만 해도 균형이라고 불렸는데요. 이 균형이와 함께 지금까지 3년 동안 전국의 크리에이터를 찾는 작업을 하고 있고 지금 벌써 32팀을 좀 만나왔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지역에 대해서 또 균형 있게 발전하는 거 그리고 또 저희 지역처럼 작은 마을이 어떻게 작은 지역이 어떻게 좀 강하고 행복하게 지속될 수 있나라는 키워드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멋진 분들도 만나고 있고 한국관광공사 일도 좀 작지를 만드는 일로 확장도 되었고요. 지역에서도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로 먹고 살 수 있다라는 사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일들이 지역 안에서 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처음에 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기회를 주신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저희 로컬업으로 계속 경험해 나가고 있고요. 이 부산에도 더 멋진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화순원이잖아요. 네, 최근에 공주사 가보고 정말 거기도 추천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부안을 버리고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어서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네, 거기를 중심으로 하지만 또 그 지역의 어떤 그 성공적인 사례가 또 중앙에서도 또 이렇게 같이 공유될 수 있는 정도로 밀고 있는 그런 사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 김세희 대표님 모시고 로컬 사례와 관련한 또 다소 가격한 문제 제기들을 하시는 발표를 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세희입니다. 저 성격이 좀 산만한 편이라 돌아다니면서 하는 걸 좋아해서 나옵니다. 제목이 상상하면 현실이 된다라는 제목이고요. 저는 이제 정선과 서울을 오가면서 살고 있는 남자 김세희라고 합니다. 네.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면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 그냥 연역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게 저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되게 물고기 잡는 걸 되게 좋아해요. 밤에 계곡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프레시 키고 이렇게 물고기 잡는 게 이거거든요. 이해하는 거 보이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래서 페이스북 보면은 서울 분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장면이 이렇게 물고기 잡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걸 좋아하고요. 술을 거의 매일 먹어요. 오늘 이제 좀 이따가 이제 고흥이라는 곳에 가서 친구랑 같이 술을 먹을 것 같은데 술 마시는 걸 좋아하고 연극을 만드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연극과 보드게임, 보드게임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보드게임 만드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1년에 한 2년, 두 달 정도는 외국에 나가 있어요. 올해 12월 달에는 아프리카 한 25일 정도 여행할 계획이고요. 매년 10월마다 독일에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5일에서 한 달 정도 독일에서 항상 살다가 오는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도시와 시골을 오가면서 3일은 도시에 살고요. 3일은 시골에 살고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한 20년, 25년째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4명이에요. 되게 많죠. 네, 아들 3명, 딸 1명인데 4명의 아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 꿈은 통일되는 게 꿈이에요. 대한민국이 통일되는데 작은 이바지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꿈이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연역 잠깐 얘기하면요. 지금 현재 사단법인 꾸미는 사람들은 사단법에 인해서 사회복지 시설들을 한 5개 정도,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키움센터 같은 아동학대 시설 같은 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이사장이고요. 그리고 주식회사 G게임이라는 보드게임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8개 정도 게임을 개발해서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 종선에 숙박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라지 글램핑이라는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작은 도서관 하고요. 문화기획자라고 하는 게 여기서 지금 뭐 한강 청소년 댄스 페스티벌이라든지 서울시 성년이라든지 다양한 축제 문화 같은 것들을 기획하고 행사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최근에도 계속 문화축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극은 잘 못하는데요. 재작년부터 연극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연극 시나리오 써가지고 지금 올해도 연극 한 편도 매년 1년에 연극 한 편씩은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연극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대학에서 지금 이제 명지대에서
지금 청소년 교육학과에 강의를 하고 있고 다양한 곳에서 지금까지 한 200개 학교에서 그냥 저 강의를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사람이 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게 저인 것 같습니다. 가장 드리고 싶은 얘기가 행복하세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이제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거의 제 아지트에서 술을 먹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김세희 대표가 제일 부러운 것 같다고. 그거는 왜 부럽냐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고 사는 게 가장 부러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제일 물어보는 게 행복하세요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게 삶의 목적이 아니라 행복한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택시를 타고 이렇게 갔는데 나이가 80 정도 된 노인분이 택시 운전하고 계신 거예요. 기사라서 제가 물어봤어요. 시간이 참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80 정도 되신 노인분이 있어요. 인생은 자기 나이 속도만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은 50km로 가는 것 같고 80은 80km로 간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49이라 49km 하루가 가는 것 같고 12살 딸은 12km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65km, 70km에서는 주변이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금의 행복을 위해서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의 행복을 진짜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에게 가장 많이 던지는 질문이 행복하세요?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면서 행복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서원에서 지금 되게 재밌게 놀고 살고 있는데 이거는 되게 아름다운 곳이죠. 밤에 고기 잡고 하는 그런 곳인데 이거 마을 사람들이랑 같이 수다하지 않는고요. 제가 볼 때 이제 제가 이제 정선에서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정선 숙박업 같은 걸 캠핑장 같은 거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물어봐요. 올해 장사 잘 됐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제가 보면 장사 잘 됐을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되게 잘 됐어요. 왜 잘 되냐면 제가 물어봐요. 도시에서 살기 좋았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올해 여름 많이 더웠죠? 그래서 더우면 더울수록 정선은 장사가 잘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살기 힘든 스트레스가 쌓일 것만큼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부안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도시의 삶이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시골에 대한 욕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삶이. 그래서 저는 부안이 지금 인구가 많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14만에서 12만 그렇게 됐다가 지금은 한 4만 9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마 제가 볼 때 더 내려갈 때까지 내려갈 것 같고요.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부안이라든지 그런 도시 인구 소멸 지역이라고 하는 곳으로 많이 내려와서 새롭게 살 것이다. 왜냐하면 도시에서에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점을 부안에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정선도 마찬가지인 거고, 태백도 그럴 거고, 화순이나 다양한 지역에서도 되게 많은 사람이 찾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말 그대로 비싼 임대료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키우는 게 제가 애들 4명을 서울에서 키우고 있는데 죽을 것 같아요. 교육비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집에 가면 보통 남자들이 나만의 공간이 없어요. 진짜 전 방에 가면 내 침대밖에 없거든요. 아내랑 같이 방을 같이 쓰니까. 근데 정선에 가면 나만의 서재도 있고 내 공간이 있으니까 내 공간에 갈 수 있는 곳인데 이게 많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내 공간을 갖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부안 같은 시골에 내려와서 내 공간을 찾아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선에 살면서 갖는 고민들에 가는 건데 첫 번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어떤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질문하는 게 보면은 시골에 살면 가장 어려운 거는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경제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게 첫 번째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 최소한의 경제적인 소득은 이뤄야지만 내가 원하는 일을 할 것 같아요. 저희 사회복지시설을 저는 운영하는데 그건 직원이 한 30명도 돼요. 들어오자마자 그래요. 저는 투잡하라고 해요. 저희 직원한테. 왜냐하면 그건 65세 이후로 올해까지 65세밖에 못하거든요. 그 이후에 상당히 빈곤이 예상되기 때문에 고령화 되면 그 고령화의 빈곤들은 되게 심각할 것 같아요. 미래 대한민국에 빈부격차. 그래서 저희 강원도 정선에서도 저희가 숙박이 되게 비싼 집이거든요. 글램핑 하나가 한 20만 원인데. 근데 젊은 사람들은 방을 얻는데 아무리 고급차를 타고 오는 65세 이상의 분들은 돈이 아까워서 그 방을 못 써요. 고령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려면은 자기 일단 어느 정도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선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해서 정선에 맞는 일을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했다는 것 같아요. 저는 정선에서 맞는 일을 저는 숙박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땅이 있어요. 그 땅이 있으면 땅이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그거는 투자 자산이 있으면 그게 돈이 들어가거나 수익을 못 만들어내면 그건 부채라고 생각해요. 진짜요. 그때 옛날 뭐 로버트 기어사키가 썼던 부자과 가난과처럼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저희가 요즘에는 아마 대부분 많은 분들이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 종이를 보는 게 되게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어업이랑 물고기 잡는 거랑 두 번째가 드럼 농사를 한번 지으려고요. 앞산에서 드럼을 타는 거. 행복하지 않을까? 정선에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보드게임이라든지 연극 대본 같은 거 쓰는 거는 정선이라는 데서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기서 우리 원수님 조그만 포장마차 한번 해보려고요. 네, 나만의 포장마차. 그래서 제가 정선에서 살거나 시골에 사는 사람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거기서 살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걸 20년 동안, 25년 동안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두루농사, 그 다음에 어떤 걸 고민하고 있냐면 요즘에 제가 이제 결혼 좀 고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돌싱폼에 요즘에 솔로인가 그거 보면서 남자 1호, 여자 1호 있잖아요. 그래서 10대 10명 짝짓기를 한번 해주면 어떨까? 뭐 그런 결혼 짝짓기라는 표현이 좀 그렇고 결혼적으로 잘 그런 생각해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가족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가족. 근데 아내는 정선에 사는 거 싫어해요. 저는 좋아하고 있었는데 각자의 삶을 사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게 가능한 게 삼도사촌 같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게 큰 부족함으로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친구들은 솔직히 여기 보면 취미나 친구하기라고 돼 있는데 다양한 취미들을 만들어서 별자리도 보고 물고기도 잡고 하면서 새로운 것들하고 친구가 되고 또 마을에서 새로운 친구가 되니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네, 문화혜택은 저는 부안은 잘 모르지만 부안의 문화혜택이 서울보다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아마 여기도 되게 좋은 혜택들이 아마 저녁에는 악기라든지 테니스 같은 다양한 문화생활을 더 도시보다 더 많이 누리고 있다. 그러니까 문화혜택에 대한 문제는 별로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하면서 저는 정선에 살면서 내 스스로가 찾아내는 방법이 더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저도 이제 제가 전문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다 계속 고민하면서 사는 건데 세상에는 제가 볼 때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공 사례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사례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계속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협동조합회 같은 것도 연구를 좀 해봤었는데 유럽의 100년, 110년 보면 다 실패했던 사례들인 것 같아요. 그게 묶여서 그냥 협동조합이고 또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도 특별한 모델이 있지는 않은 것처럼 지금 시대의 미래의 시대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다? 정답은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자체의 지원이 정말로 도움이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저는 쫓아서 지자체의 지원이 많은 지원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엔 그 지원 자체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는 것들이 훨씬 더 의미가 있게 와닿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원을 받으면서 그게 좋은 삶으로 남는 경우들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 스스로 많으면 훨씬 더 독립적이도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 일에서 특히 축제 같은 것도 그래요. 아마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축제가 다양하게 내가 원하는 축제를 만들어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자체의 지원 없이 한번 만들어가는 거에 대한 고민을 또 해보고요. 그 다음에 모델이 되는 곳이 있는가? 모델이 되는 곳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누군가에게 참고할 수는 있겠죠. 근데 왜냐하면 나랑 똑같은 상황이 있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모델을 만들어가는 거지 모델이 될 수 있는 걸 찾는 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나답게 부안해서 살기? 나답게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자기답게 뭔가를 찾아가면 어떨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제일 힘든 거는 정권에 따라 지자체의 리더가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사람이 공감하는지 모르겠어요. 사회복지 시설을 하다 보면은 지자체장이 이쪽은 좀 다르겠지만 바뀌면서 내가 원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봐요. 특히 아마 문화재단이라든지 큰 시설들도 어떤 자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뭔가를 의지하고 살면 되게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건 뭐냐면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사업이 하나가 무너져도 이 사업이 하면 버틸 수 있다. 네. 사업을 여는데 한 가지만 몰두하면은 그게 잘 못 되게 되면은 내 인생 모든 걸 걸면 모든 게 한 번에 다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꼭 모든 사람들에게 제 생각 맞는 것 같고 이게 경영학과에서도 주식 투자론에 나오는 거잖아요. 계란 한 바구니 담지 말라는 거는 내 인생에서 주식도 영국서부터 다양한 곳에 투자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 저는 나라도 저는 독일에다가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 건 중국에 여러 나라를 생각하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다 이루지는 못하지만 뭐가 하나가 안 돼도 뭔가 보완적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이 그게 살아가면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면서 도시랑 시골이랑 섞어서 사는 것도 하나의 삶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알고요. 그 다음에 돌계단은 절대 두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옛날에 돌계단을 두드려서 건너라는 게 있잖아요. 인생 살기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확실히 다 안 다음에 시작하기엔 너무 늦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실패하면서 배우고 실패하면서 배우고 하면서 그게 가장 성공하는 데 가장 빠르지 않을까? 그리고 근데 나이가 50, 60 넘으신 분한테 도전하라는 얘기는 되게 힘든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번 도전하면 영원히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젊은 분들한테 그분들은 많은 도전할 수 있고 이 세상의 안전망을 이 세상에 많이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너무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거는 좀 안전하게 너무 모든 걸 다 준비된 상태에서 시작하지 말고 그냥 배우면서 그냥 많은 일을 벌려보고 시작해보는 게 후회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똑같은 것 같아요. 완벽한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려다가 시간이 다 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남 따라서 살지 않기는 남이 가지 않는 새로운 길을 가는 게 훨씬 더 재밌다는 생각을 해요. 남이 하는 거면 굳이 내가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살려면 이게 빨간 글씨를 있다는 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으면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65세까지 할 수 있는 일만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은 저는 뭔가 다른 대안을 70대, 80대, 90대, 100세 이상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뭔가를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자기의 대안이나 방법은 자본주의 그게 저는 부안해서 누군가가 살게 한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본인이 해결하고 지자체랑 같이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자체의 간단한 지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100세까지 120세까지 부안해서 자기가 잘 건강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고민해야 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안정화되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가장 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답을 모르고요. 계속 고민해보고 살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얘기 해보고 감사합니다. 실제 기초하셔서 생활하시면서 다양한 이제 삶의 경험들을 이제 가지시기 때문에 좀 이게 이제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모함은 있으나 기록 기초를 하실 분들에게는 엄청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신 것 같고 기록기초 종합지원센터 이런 쪽에 좀 꼭 연결을 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하루에 도대체 몇 시간을 자실까 주무실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1인이 하신다고 하기에는 상당히 정말 한 1인 5역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뉴스노믹스의 정상천 대표님 모시고 또 나름 미디어 쪽에 계셨던 분이셔서 사전 좀 자료 조사 이런 걸 또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안군의 현안이나 여러 현안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들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상천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상천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동학의 시조 시장 뭐 이래서 부안에 대한 어렸을 때 인식은 좀 있었고요. 하여튼 생각 부안이라고 부안이 살기 좋은 동네라고 하는 건 오랫동안 저희들이 얘기가 됐던 부분이었지 않았나 합니다. 하여튼 최근에 부안에 관해서 잠깐 고민을 하면서 함께 논의했습니다. 저는 요새 뉴스노믹스라는 회사를 창업한 지 얼마 안 됐고요. 방금 우리 앞에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50 넘어서 창업한다는 건 하지 말라고 많은 사람이 말렸는데 저는 한 23년 기자 생활하다가 이대로 이렇게 하면 책상 앞에서 죽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글도 좀 내 마음대로 쓰고 싶고 낮 시간에 내 마음대로 좀 돌아다니고 이렇게 부안까지 오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부장급 이상 되기 시작하니까 회사의 관리직에 편입되니까 그냥 기자는 되게 자유롭게 다니고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조직생활은 또 조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년 전에 그만뒀고 그래서 뉴스노믹스라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저희 뉴스노믹스는 두 가지입니다. 제가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 먹고 살아야 된다는 부분이 이야기했었는데 그 성남에 제가 살고 있는데 거기 가면 판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까운 곳에 강남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문화를 대표하는 강남과 하이테크 테크놀로지를 대표하는 판교 이 두 가지를 갖고서 무언가 하면 먹고 사는 데 문제 없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했고요. 그래서 지금 강판밸리라고 해서 강교와 판교 그 밸리를 지금 집중적으로 지금 조사하고 추적하고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만나면 내가 쓰는 글을 잘 봐라. 주식은 내가 쓰는 글을 보고 해야 증권사나 이런 데서 보는 그런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직접적으로 가까이 사는 사람이 직접 뛰어서 만드는 기사를 보고서 투자하면 좋을 거다. 이거 증권사에서 하는 대부분의 주식은 비싸기 때문에 2,000원, 3,000원짜리부터 싼 거부터 시작하자. 우리 동네 바이오 산업들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설득을 하면 약간 풋풋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한번 누군가 대박이 나면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는 그 기자 생활할 때 메콩강, 지혜, 이주민 이런 마이너 이슈에 인권 이런 이슈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요. 그래서 아시아 평화를 향한 이주라고 해서 이주민에 관한 그 NGO를 10년 한 8년 정도 됐는데요. 같이 창업을 했는데 하고 우리 젊은 친구들 같이 이제 젊은 친구들이 지금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다른 일로 나오고 그래서 저희 뉴스노믹스는 이제 이주민 정치경제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 노동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은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이제 이주민들이 얼마만큼 이주에 들어와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느냐 이런 부분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서 이주민 문제에 되게 큰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네트워크 코디네이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정체성은 네트워크 코디네이터고 그래서 부족한 사람과 필요한 사람 그리고 그들 사이에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들을 좀 도와주고 그들을 성장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다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네트워크 코디네이터라고 수요를 자임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저한테 전화하면 내가 어떤 방법을 알아내서 필요한 거를 돈을 달라는 거는 의욕은 못 맞춰주는데 다른 걸 좀 할 게 있습니다. 최근에 올 3월 달에 저는 이제 뉴스 콘텐츠 전문회사입니다. 제가 시대하는 기사 외에 나머지는 콘텐츠를 비밀에 하는데 주력하고 있고요. 올 3월 달에 국방TV에 맛있는 수프라고 해가지고 대한민국 경영급식 개선 프로젝트 그래서 돈 조금 받아가지고 납품해가지고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방송,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고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만들거나 영화를 만들거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동안 많은 교류를 해갖고 지금도 이제 그런 분들하고 영화를 만들고 하는 부분에 같이 좀 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전라도도 경상도도 많은 지자체에 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했는데 개개인들이 되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의 사는 동네가 어떻게 위기에 빠졌는지 수렁에 빠져 있는지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가 10년 뒤에 없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위기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좀 먼저 시작을 하고 싶은 거고요.
부안이 얼마나 사람들이 모르면 새로 부안이라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인구가 준다라는 건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거고요. 제가 또 어느 동네에서 만났던 모 어르신의 말에 따르면 부안의 위도는 어마어마한 동네였다. 그리고 그때 당시 위도에 많은 배들이 정착하고 그다음에 태풍이 불거나 뭐 만선을 하거나 뭐 하거나 할 때는 다 위도에 모였고 위도에는 불이 꺼지지 않는 동네였다. 그리고 거기에 돈이 넘쳐나고 사람이 넘쳐나고 술이 넘쳐나고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부안 위도 이쪽에 어마어마한 그 성장 에너지가 예전에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생명 에너지가 어느덧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여기는 장모 들어가는 분, 모, 진, 인구가 2만에서 쭉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해외에 보면 이런 얘기 나요. 기농 이촌했는데 어느 마을에 갔더니 현지 토박이들이 기촌한 사람들 구박하고 타박해가지고 이야기한다고 그런 얘기, 이게 그 얘기도 옛말이더라고요. 지금은 기농이촌에서 들어간 분들이 5년, 10년 되는 순간에 그 마을에 있는 분들이 반 이상 사라지셨어요. 이제 외지인들이 나와서 그 마을을 지키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 집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 파는 게 아니고 매각이 아니고 그냥 놓고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고, 제가 이제 그 강소문이라는 곳에서 8월달에 영화제 하는데 갔는데 그 영화제 마을 영화제인데 그 마을 영화제는 기농한 사람들이 만든 영화제. 잘못하면 이 마을이 없어진다. 결국 내가 기농한 공간이 없어진다. 그동안 내가 땀을 흘려서 일궈놨던 내 땅이나 내 고향 뭐 이런 추억, 내 삶의 한 10년 정도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소멸 이런 게 이제 텔레비에서나 아니면 일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없어질 수 있다.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내 직장이 정말 없어질 수 있다. 그 위기감이 있고요. 서울에 저는 미디어에 오래 있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5대 메이저 신문들 이런데 인원이 예전에 400명 정도 했었거든요. 웬만한 회사가. 그리고 300명, 250명 정도 적었어요. 그러니까 200개 정도의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들이 엄청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방법은 인구를 좀 봤어요. 제일 중요한 건 65세 이상이 18,000명 정도 돼요. 2만 명 정도 가까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분들이 65세를 기준으로 봐서 제가 말씀드린 건 10년이면 75세, 좀 더 넘어 80, 아무리 100세까지 사신다고 해도 여러 가지 이런 거 보면 그분들이 저희들 곁을 떠나게 되면 자연 증가가 있지 않는 이상은 여기는 2만 이하로 쭉 떨어질 거예요. 그게 불과 5년, 10년 안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게 18,000명의 어르신들이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은 여성분이 10,000명이에요. 남자분과 여성들이 훨씬 많다. 이거는 그 부안군의 인구 구성비가 결국 모든 정책과 이런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이 싹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 호남 지역이나 경상 지역 가면 똑같아요. 수도권은 지자체 다번호가 계속 바뀌잖아요. 선거를 통해서. 그래서 뭔가 잘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요. 근데 이 호남, 영남 이쪽에 가면 안 해도, 선거운동을 안 해도 당선되는 지역들은 정책의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동네가 못 살아요. 그래야 자기가 선거운동하기가 편해요. 그리고 선거 비용이 적게 들어요. 그리고 선거 자원들을 동원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스마트해지면 후보자를 되게 괴롭히거든요. 그래서 이쪽 지역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미디어 관점뿐이 아니라 정치학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부안읍에 몰려있는 신생아들이 어디서 나오고 있느냐. 다 부안 읍에서 나와요. 부안읍에 여러 개 음면이 있는데 제가 통계 데이터를 쫙 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른 지역보다는 신생아 수가 좀 있는데 신생아가 나오고 있고 편하고 있거든요. 되게 좋은 일인데 그게 부안읍에만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제 부안읍에 이 부안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이 중소도시가 갖고 있는 특성이에요. 경기도 여주도 소멸지역이라고 하는데 경기도 여주에 지하철이 들어갔어요. 경기도 여주에 지하철이 들어가고 거기에 아파트가 분양이 돼요.
인구 소멸 지역에 아파트가 분양된다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왜 되나 했더니 물론 여러 가지 측면도 있는데 아파트가 분양이 되는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되냐 했더니 이상하게 여주에서 여주를 떠났던 사람들이 여주로 되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재 대표님이 얘기한 것처럼 서울 삶이 너무 고단한 거예요. 힘들고 엄마 아빠가 여주에서 서울 유학 보내고 해서 직장생활 했는데 살아보니까 40 이렇게 막 되고 50 되고 살아보니까 이게 뭐 별 시원찮지 않아요. 그 남자들이 한 40 중반 되면 40에서 40 중반 되면 회식 자리에서 끊임없이 얘기해요. 너 언제 나가니? 그 다음이 나니? 그 다음에 뭐가 다니는데 그 얘기를 웬만한 중소기업 정도만 되면 계속 그런 얘기가 술자리에서 회식 자리에서 아니면 공식적인 회의에서 아니면 문자 메시지로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달림에 불안함에 염려에 시달리는 중년의 남성들이 탈출로는 시골인 거예요. 그래서 여주로 많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주에 돌아왔는 근데 이제 그 같이 사는 분이 또 고민한대요. 아 이거 시간 따라서 시골을 가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을 했는데 답은 가는 게 많은 거예요. 왜? 우리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땅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물려받아야 돼. 그 농사를 짓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 여러 가지 경우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한 대로 5일 서울에 있고 이틀은 금요일 저녁에서 일요일 오후 시골 여주에 가 있습니다. 이런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삶의 풍요로움을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주를 내려왔어요. 근데 막상 자식 내외랑 부모들이 같이 사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시골의 주거 환경이 너무 안 좋잖아요. 화장실이 안 돼요. 목욕탕이 안 돼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그냥 파자마에다가 네이 하나 입고 마루에 앉아있고 싶은데 못 앉아있는 거예요. 시골의 주택이라는 게 너무나 공간이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다 보여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한 2년, 3년 지나보니까 생활이 불편해. 결국은 주거 환경이 너무 안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며느리의 어머니가 지켜보니까 우리 며느리가 떠날 것 같아요.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시골에서 오래 살았잖아요. 며느리에게 나와 같은 삶을 또 같이 살라고 강요하면 건 폭력이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불행해질 거예요. 같은 여성에서 또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며느리는 어느 순간에 얘기를 해요. 제가 계속 노력했는데 못 살겠다. 왜? 화장실이나 이런 게 너무 개선이 됐어도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게 요새 아파트나 이런 데 사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여주의 아파트가 평당 1,200만 원씩 분양이 돼요. 서울의 안양이나 뭐 동작, 서울의 웬만한 지역의 아파트도 1,200만 원에 분양을 해요. 시골에도 1,200만 원 분양,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여주가 그래요. 이 부안도 똑같다는 거예요. 시골 부안의 인구가 몰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교육의 문제나 의료 문제나 주거의 문제나 이런 게 부안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나가면 안 돼요. 우리 아까 맨 앞에 말씀하셨던 우리 김윤재 대표님이 부안을 싹 돌아가면서 주택물 다 리모델링하고 다 뜯어고쳐가지고 살기 좋게 만들어주면 안 나오죠. 근데 개개인이 하기는 쉽지 않아요. 저도 어르신들이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의료 문제예요. 근데 어제는 그 경기도 대부도에 갔는데 대부도라는 동네도 부안처럼 크거든요. 섬인데 거기에는 앰뷸런스가 한 대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님 지금 너무나 상태가 안 좋으셔서 안산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야 되겠다고 전화하면 앰뷸런스 응급대원이 얘기해요. 저기 웬만하면 자가용을 하시죠. 그러면 이 자식 입장에서 엄청 흥분할 거 아니에요. 화가 나가지고. 그 부모님보다 더 급한 사고가 나요.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경각에 내몰린 환자를 싣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도로 나가면 안 된다고 이해좋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안의 의료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포항에 가면 포항이 되게 구석진 동네인데도 거기가 꽤 젊은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하거든요. 옛날에 제가 어떤 뉴스를 보니까 포항의 박태준 회장이라는 분이 포항제철을 만들 때 포항제철을 만들기 전에 먼저 한 것이 공장을 짓기 전에 먼저 한 것이 뭐냐면 학교를 짓는 거였어요. 그게 포항에 결국은 뭐냐면 교육 환경이 안 좋으면 젊은 사람들은 떠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복제 문제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 교육, 특히 2만 명 가까이 되는 어르신들이 있는 동네에 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나. 그래서 홍성에 가면 무풀 의료 조합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되게 생협이나 이런 게 유명한 동네인데 가서 거기는 의료 조합을 만들어서 그런 시골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의사를 250만 원인가 월급을 주고 그분이 와서 정기적 검진을 한다고 그래요. 지역에서 그 의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서 보면 읍내에서 살면서 시골에 와서 농사도 짓고 왜 차로 다 가깝거든요. 그래서 읍내 부안 읍에서 아파트에 살면서 농사 짓고 필요할 때는 배 타러 가고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사람들은 떠나게 될 거다. 왜냐하면 읍내에서는 애들 교육하고 엄마 아빠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근데 인식의 변화인데 여전히 먹고 살만한 건지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세락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뉴스에 나오셨는데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세부터 해서 세금이 안 거쳐서 50조가 적자 세금이 안 거쳤다. 그래서 결국은 채권을 발행해서 할 거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적자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지자체들도 다 적자 인도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균형발전 추가 좀 이뤘다라는 게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안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 해서 부안군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살았던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지역에 대표 음식이 있는가? 이게 먹는 게 이게 부안군도 관광 뭐 이런 거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관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먹는 거예요. 근데 먹는 문제가 과연 있나? 제가 알기로는 제가 좋아하는 백합이 사라진 걸로 들었거든요. 백합 먹으려고 내려온 적 있었는데 이 새만금 이후로 백합이 사라졌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하여튼 그 해변가에 가면 그 많았던 백합 샵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부안을 대표하는 음식이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단편적인 얘기만 드리는 거예요. 근데 부안의 소금과 젓갈은 전 세계적이잖아요. 근데 이 음식을 만드는 가장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표하는 음식이 없다. 이건 뭐냐면 그동안의 부안이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생거 부안이 모든 게 넘쳤던 동네거든요. 모든 게 넘쳤던 동네에서는 이런 걸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부안이 엄청나게 너무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마실 축제 하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마실 축제 하시는 분한테. 이 마실 축제의 대상은 누구냐? 동네 분들을 위한 거다. 이걸 추진하는 분들은 누구냐? 동네 리더들이 하시는 거다. 그리고 이게 3일 동안 너무나 즐겁게 행복하게 하신다. 이게 이제 여태까지 이게 나쁘다,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되게 좋았던 거예요. 좋았던 건데 이제는 축제의 성격이 바뀌어야 된다고 패러다임이 달라져요. 이제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축제로 이 축제가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노을 축제도 좀 조만간 하잖아요. 그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노을이 엄청난 멋있는 거면 외부 사람들이 충분히 부안에 와서 살려고 하는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그런 변화가 없으면 부안에 이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방금 말씀드린 거고요. 부안에 영상 테마파크 있잖아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또 전화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최근까지 영상 테마파크가 소송에 걸려가지고 엄청 오랫동안 문제가 많았다가 최소한 승소했다. 그래서 앞으로 테마파크를 어떻게 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홍보가 거의 안 돼서 테마파크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역으로 다른 쪽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 수도권은요 스튜디오가 없어가지고 영화, 영상 뭐 이런 찍는 스튜디오가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지고 있어요. 근데 부안은 영상 테마파크라는 그 훌륭한 자원이 있는데 그쪽에 넷플릭스가 와서
사극을 찍거나 영화를 찍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넷플릭스가 한 영화당 800억에서 막 500억, 800억, 1000억 막 투자하거든요. 그 영화 투자를 받는 사람들은 스튜디오 빌리고 뭐 이런 거에 돈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고요. 예전에 부안이 사람들이 많이 살던 동네에서 부안이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부안군을 떠난 사람들을 기비화하면 그분들한테 이 고향 사람 기분에 이거 조금만 하면 부안군을 먹고 살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먹고 산다는 얘기는 그건 쪼크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안군의 재정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일 수 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지방을 이렇게 다니면서 요새 좀 대화를 나눠보면 항상 하는데 전문가가 없어요. 전문가를 모시고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부안의 영상 테마파크나 이런 것을 세계적인 영상 관광지로 만들려면 유니버셜이나 뭐 이런 스튜디오 관광지로 만들려면 전문가가 와서 해야 돼요. 절대로 지역에 있는 자원들이 하시면 안 돼요. 지역에 있는 자원들은 예를 들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걸 직접 핸들링 하는 순간 그거는 똑같은 결과가 나요. 그리고 영화 한 편 요새 찍으면요. 영화는요 요새 야근이 없어요. 9시에 시작하면 6시에 끝나야 되고요. 사전에 영화 스태프들한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찍는다고 다 통보가 돼요. 그 시간을 넘쳐서 촬영을 더 진행을 하면 100%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요새 젊은 친구들은 영화 스태프들이 6시 지났는데도 감독이 계속 찍으려고 해요. 그러면 발전기에 코드를 딱 뽑아버려요. 그리고 우리 퇴근 시간 됐다 그러고 퇴근한다고 퇴근을 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전문가가 실제적으로 와서 그런 부분들을 하시는 게 맞다. 그리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와서 그분들한테 잘하도록 이 환경을 만들어주고 하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어느 지역은 전문가를 모시고 와서 전문가들한테 동네의 룰을 따라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막 심지어 이렇게 군의회 이런 데 불러서 망신 주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저는 이 주변 지역 지자체하고 좀 연계 프로젝트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무슨 수익 모델을 만들기에 너무나 수익이 마켓이 작아요. 그래서 여러 분단위의 마켓을 하나로 묶어서 프로젝트를 해야만이 기업들이 유치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안이 엄청 기회가 많은 도시더라고요.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 부안에 대해서 엄청 좀 노력을 하면 제가 생각에는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는 이주민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전국의 지자체들이 이주 노동자들을 지자체별로 노동력에 대한 문제, 문화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주민들 부분들을 이 부안에서는 어떻게 그걸 해결할 건가? 이주민들이 거주할 주택은 어떻게 할 건지, 그들을 위한 의료는 어떻게 할 건지, 그들이 부안군의 언어 문제나 교육 문제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여기서 정착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2년 있다가 그들이 1년 있다 떠나면 엄청난 숙련된 기술 노동자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처음부터 아주 왜 이주 노동자를 유치하면 그 사람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하거든요. 지금은 안산의 원곡동이나 이런 외국인 마을이 조성돼서 처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마을에 이제 오랫동안 정착한 사람들이 거의 전문가가 다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 역할을 다 하고 있고 경기 북부의 양주군, 의정부, 뭐 동두천 그쪽에서는 동두천이라는 곳에서 경기 북부의 외국인 노동자의 인력을 다 공급을 해요. 동두천에 살고 있는 분들이 포천, 연천, 파주까지 가서 일을 해요. 그래서 이 이주 노동자의 문제를 실제로 부안 지역에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생산성이나 이 커뮤니티의 생산성은 결국 노동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이주 노동자 부분을 어떻게 지역에서 해결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내시는 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그 뉴스노믹스의 전상전 대표님 발제까지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온 지 한 9개월 정도 됐는데 여기 분들이 의외로 되게 부자가 많으세요. 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렇게 바다에 나가면 무한정 그냥 시간 단위로 돈을 긁어 모았었다 그런 얘기를 하시고, 근데 또 쌀농사는 쌀농사대로 지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분홍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삶의 여유가 있으셔서 그런지 긴장을 별로 안 하세요. 네, 그런 게 좀 되게 독특한 지역 특색을 저도 좀 사실 피부로 느꼈었는데, 우리 전상전 대표님께서는 또 여러 이제 인맥을 동원하셔가지고 취재까지 하셔서 또 이렇게 자료를 또 만들어주신 거 훨씬 설득력이 있고 유익한 발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네 분의 발표를 좀 들었고, 지금부터는 좀 편하게 그냥 질의응답하는 식으로 해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조금 옮겨오셨지만 전라북도 위에서 활동하고 계신 김슬지 의원님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슬지 제빵소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그 베이커리 카페를 하고 계신 가업의 따님이신데, 사실은 또 청년 문제나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한 의지로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그럼 저도 앉아서 진행하고요. 간단히 조금 그 다음 저희가 또 6시 반에 여기에서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패널 분들이 이제 질의를 포함해서 네 분의 강의 들은 거에 대한 자기 소감, 내지는 또 자기 이제 직접 활동하시면서 갖고 계시는 경험, 이런 것들을 좀 버무려서 각자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얘기를 쭉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를 하셔도 되겠으나 사실은 이런 발표들의 내용에서 또 어떤 부분이 좀 더 상기되었는지 이런 것들 좀 모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네. 다 떨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면 우리 시달려 플러스 사업단의 사무국장님, 정우종 사무국장님부터 해보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안군 시달려 사업 추진단의 사무국장으로 있는 정우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귀한 패널분들 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김영철 대표님께서 이제 그 디자인업을 오래 하시고 그 지역에서 이제 빈집에 관심을 가지시고 빈집 활용하는 그런 나름대로 철학 얘기도 듣고, 저는 이제 들으면서도 되게 멋진 일인데, 그럼 이제 지방에는 이제 어떤 빈집을 활용했을 때 그게 활성화가 된다면, 그러면 이제 또한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문제를 우리가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원주민이 쫓겨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었고요. 우리 김진희 대표님의 발표도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 개간지 발행을 앞두고 저희 이제 액션 그룹 분들 하나하나 저희가 다 찾아다니면서 저희 이제 개간지 플러스 발표 어떤 다큐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글로 제출해 주세요 하면 글 쓰는 거에 부담이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인터뷰어가 되고 그분들하고 막 1시간, 1시간 반 정도 인터뷰를 하면서 그 말을 다 끄집어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기간지를 만들려고 하는데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어려운데 저렇게 이제 다양한 어떤 잡지들을 만들어내시는 걸 보고 그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지역의 문제와 그 잡지들에 대해서 이제 진짜 문제를 디파인 하시는지, 그것도 사실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그런 주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태일 분님께서는 굉장히 진짜 기업가 같으세요. 이제 정말 재미있는 걸 하시면서 이제 기업 운영하는 기업가
같은 느낌도 들었고, 근데 이제 아까 하신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어떤 그 경제적인 자립이 돼야지 지역에서 이제 재밌게 살고 이제 그런 문제들을 공감했고, 또 저희 이제 추진단이 하는 일이 귀농귀촌 하시고 난 지역에 이제 무언가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고 사시는 분한테 이제 단계별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발표하신 내용 중에 이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고, 또 그런 어떤 경제적 자립에 있어서 조금 남다르게 이런 이제 그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 남다르게 사업하는 어떤 다른 분들의 예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한천 그 기자님이라고 해야 하나 대표님이라고 해야 하나 잘 모르겠어 대표님께서 이제 보안에 대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도 보여주시고, 저희가 보면 그 한 해 한 800명 정도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한 해 한 80명 정도 태어나고, 보통 이제 60세 인구보다 가입 여성이 더 많아야지 이제 인구 소멸제로 벗어나는데 저희 형법하게 줄죠. 그리고 기존에 이제 여기서 머무르던 사람들도 이제 전주나 뭐 군산이나 익산 같은 도시로 떠나게 되니까 안타까운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도 말씀하셨는데, 위도가 새만금이 개발되기 전에는 정말 그런 불안함을 이루는 곳이었다고 하는데, 새만금이 개발되면서 갯벌이 사라지고 이제 그리고 부안에서 어업 활동이 상당부 금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어업 활동이 금지가 되면서 위도가 쇠락의 길을 걷지만, 지금 이제 위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이제 그 꿀벌 연구소가 지금 내년 새해 농지청에서 한 70~80억 문제를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기후변화 위기나 여러 가지 문제들 꿀벌이 소멸하는 가운데 위도 같이 이제 갇혀 있는 공간에서 꿀벌의 생태를 연구를 하고 이제 그런 새로운 또 활로를 모색을 하고 위도에서 해풍을 만든 어떤 포도를 길러서 이제 와인을 생산하는지 그런 새로운 이제 활로를 하고 있는데 저희한테 이제 어떤 경각심을 주는 그런 내용에서 다시 한번 뭔가 위기감을 조금 가지고 다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김병철 선생님하고 김진희 선생님은 살짝 지리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순창 저희 마을에 산지 3년이 돼가면서 그 마을 형이나 후배들이 사실 제 직업을 잘 몰라요. 그래서 처음 집을 고치고 있을 때 엄청 사무관을 했어요. 마당을 이렇게 꾸며야 된다, 집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게 2년 동안 이렇게 스며들듯이 그 사람들한테 제가 가르치지 않고 스며들듯이 했는데 지금 오면 저 병철이 집처럼 할 걸 나도 그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동네에서 내 집도 구경을 오고 그런 식인데 아까 김우중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제가 하려는 건 숙박업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의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사업이니까 그 마을에서 우리 마을에 이런 장소가 있는데 이곳을 고치고 싶다. 그러면 저희 심사위원들이 가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 보고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건지 그런 상황들 전체 보고 그곳이 만약에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그 마을에 어떤 환원이 갈 수 있는지 숙박을 해서 나온 금액에서 갈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그 마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 숙박업이란 걸 제가 알고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제 에어비앤비 사례를 들어보면 에어비앤비가 굉장히 멋진 아이디어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반짝이 스타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소멸 위기를 돕는 어떤 동유럽이나 서유럽, 그다음에 미국도 마찬가지고 너무 멋진 아이디어로 여기 기업 있는 집을 활용해서 소득 창출하십시오.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한 마을이 들썩이는 경우도 있었죠. 여기서 에어비앤비를 했더니 돈이 되더라.
가더라. 그러니까 좀 더 시설을 고치고 또 여기가 투자 대상이 되니까 외부에 있는 자본들이 들어와서 그 집을 아예 이제 구매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집값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월세나 어떤 월세가 이제 전세 우리나라에 있으니까요. 월세가 비싸지면서 그 지역 안에 있는 원주민들은 다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이제 사실 그런 문제가 이제 현존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가지시는지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네. 이제 약간 도시적 상황하고 농촌적 상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이제 대표 속에서 해결이 될 것 같고요. 혹시 김진희 선생님은 제가 질문성이었다는 건 기억하는데 어떤 질문이었는지가 조금 잊어먹었는데 한 번 더 질문해 주시겠어요? 여러 가지 지들을 이제 발행을 하시는데 저희 그 잡지 속에 저희 이제 하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진짜 문제를 어떻게 이제 정의하시고 그 과정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추가해서 사실은 저도 김진희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되게 이제 미디어가 지역 보건 활성화 이런 거에 아주 근간이 되는 아주 되게 유용하고 의미 있는 이제 툴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실제로 이 화순 지역에서 또 지역 주민들에게는 좀 경제적으로든 활성화에 좀 어떤 구체적인 효과가 있었는지가 조금 궁금하긴 했어요. 포함해서 조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번 포럼 주제가 약간 지역의 경제와도 관련이 있으니까 경제와부터 이렇게 답을 드려본다면 저희가 이 잡지를 만들어서 교육으로 확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미디어 공작소라는 공간이 구축이 됐고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뭐 청년분, 소상공인분, 시니어분들 이렇게 계층별로 교육을 하는데요. 소상공인분들께는 라이브 커머스 교육을 해서 라이브 커머스를 해서 직접 내 주머니에 10만 원이든 최근에 미숫가루를 팔았는데 이제 100만 원, 30분, 5분 정도 해서 100만 원이 풀렸어요. 이런 교육으로 생계에 직접 도움될 수 있는 교육들로 연관을 시켰고 청약품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시나리오하고 비슷할 수도 있는데 지역의 관광도래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사업체가 이제 관광에 관련된 사업을 창업을 하는 건데요. 이 사업은 관광공사에서 지역에 5년 동안 들어오는 건데 그 조건이 지역 PD가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 PD가 먼저 뽑혀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청년을 교육시키면서 PD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청년분을 몇 명 염두에 두고 그분한테 이런 걸 제안을 하면서 그쪽 교육을 계속 끌어들였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2023년도 올해에 그 관광공사에서 전국에서 관광토레 PD를 4명을 뽑았는데 하순이 저희 교육생이 뽑혔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관광토레 사업이 들어왔고 그러면 그 주민들이 5년 동안 1억이라는 지원금을 받으면서 그 주민 사업체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랑 바로 연관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정우정 그 국장님께서 질문을 주셨던 부분은 잡지를 만드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고민이실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바로 직접적으로 약간 꿀팁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제가 인터뷰를 하는 게 일이지만 사실은 어떤 기자님이 저를 인터뷰를 하려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6개월이 다 안 해드리고 있거든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근데 이걸 일반 주민분들한테 하라고 하면 많이 부담스러우시고 인터뷰를 하는 입장에서는 주제가 있으실 거예요. 국장님이 듣고 싶으신 말이. 네, 근데 그 주민사업체 시나리오 액션 그룹들은 그러니까 약간 뭐 이렇게 농담을 하지만 주제 파악을 못하세요. 근데 이 주제를 정해놓고 질문을 드리면 그거에 대한 답을 절대 들을 수 없고요. 그냥 편안하게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이게 제품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 제품 사진을 찍어서 제품을 홍보하는 쪽으로 그리고 이분의 인생 스토리가 되게 많다 하면은 인물 사진을 주로 찍어서 인물 스토리로 가서 이분이 궁금해서 이곳에 체험을 와보도록 그래서 그래서 콘텐츠 어떻게 보면 약간 편집장님 역할도 하고 계시는데 이 편집장님 자리가 가장 어려운 자리 같습니다.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패널분 있을까요? 네.
그냥 할 말이 너무 많아고 많이 쓰긴 썼는데요.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지금 30몇 년 동안 이 공예 쪽만 있었었고요. 지금도 공예 업무를 하고 있고 좀 전에 이제 전황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영상 테마파크에서 제가 9년을 근무를 했었습니다. 얼마 2018년까지 근무를 했었고 거기에는 이제 뭐 예전에 예술인들 한 20명이 가족처럼 살다가 이게 이제 법이 바뀌면서 계약법에 의해서는 다시 다 이주를 했어요. 지금 쉬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그 말씀드리고 묻고자 하는 거는요. 이 지금 뭐 닭이 먼저나 계란이 먼저는 아닌데 여기 있는 부안군에 있는 사람이 먼저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도 와서 보고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먼저 하면서요. 그 행복 지수가 먼저 경제적인 것부터 따라야 되는데 아까 김세희 대표님 말씀하실 때 저는 60km로 행복하게 지금 달리고 있어요. 저는 60km로 행복하게 달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좀 많이 행복해 하려고 부안으로 오기를 희망을 하고 지금 현재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 행복을 돈은 또 벌어야 하는데 지금 도시의 각종 스트레스로 해서 뭐 우리나라 인구의 한 50%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농촌에서 한번 살아보기 그런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이 농촌에서 사시는 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그 50% 인구가 이 농촌으로 이렇게 많이 왔을 때 거기에서 경제적인 거를 돈을 이렇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행복해야 저희의 행복한 것을 보고 타지에서도 놀러 오고 그런다고 보고 그다음 저희가 행복하지 않으면 이쪽에 있는 현지인들이 행복하지가 않으면 타지에서 놀러 오든 뭐 귀농이든 했을 때 그걸 보고 과연 오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안군의 행복 지수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의 행복 지수가 얼마나 높은가 저도 좀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그거를 위해서 이 뭐 병원 시설이나 의료 시설, 문화 시설, 문화예술 쪽으로 지금 많은 자원들이 있는데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저는 행정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지원이라기보다 이렇게 관리나 뭐 이런 것들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 발표자님께서 여기가 행복해야 좋을지 아니면 다른 데서부터 먼저 행복해야 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전학천 대표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저는 과정을 되게 중시 여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임, 이런 논의 자체가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시작하는 거지 우리가 불행해지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행복해지려고 뭐 발버둥을 친다고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발버둥 자체가 어떤 사람들은 발버둥 치고 싶어도 칠 수 없는 사람들도 너무 많거든요. 그런 면에 보면은 저는 당연히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고 이 행복해지는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장수군에 가서 마을호가 한 30호, 40호 되는 공간에 어르신들이 한 20호에는 어르신들이 사시고 그 마을에서 마을 영화제를 한다는 건 되게 어처구니 없는 얘기거든요. 이성으로 가지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개량화된 수치로 이야기하면 이게 돈이 될 거냐, 뭐 마을의 수익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계산이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자본주의적 논리로 접근을 하면 계산이 안 나오는 건데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익이라는 게 경제적 이익이라고 우리는 너무나 한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인터레스트는 영어로 생각하면 인터레스트는 이익도 되지만 관심이라는 표현도 되고요. 거기에 아예 인터레스팅이 되면 흥미진진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인터레스트가 갖는 그 개념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익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하는 과정에서 그 이익을 창출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관심사를 해야 재밌고 우리가 관심사를 하지 않으면 또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정에서 충분히 그런 즐거움과
행복감 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처음 이 자리 초대받았을 때 이제 문화니까 좀 재밌게 해야 되겠다. 근데 지금 너무 진지해가지고 제가 뭐를 말을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이런 자리가 이제 부안에서 만들어졌다는 게 너무너무 신나고 즐겁습니다. 이렇게 수준 높은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거 많은 사람들은 안 오셨지만 벌어졌다는 자체가 되게 좋고 사실 제가 이 제목에 좀 확 끌렸어요. 작은 인구로 성장하는 땅의 꿈.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인구 소멸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 인구 소멸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썼을까? 그 3, 4년도 안 된 사이에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단어다라고 저는 좀 느껴지는 게 사실 인구가 적어지는 건 너무 지구적으로 봤을 때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늘고 있는가의 지도를 보고 있으면 지금 80억이 되면서 전 지구의 땅을 도시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더 이상 인구가 살 곳이 없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화성으로 이주를 하겠다고 본격적으로 우주 시대를 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인구가 소멸되고 있는 게 걱정이다. 사실 저는 이 질문이 이걸 문제로 보니까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디폴트 값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요즘 계속 하는데 왜냐하면 전라북도에도 인구가 느는 도시들이 있는데 결국은 주변 도시의 인구 뺏어가기를 하고 있거든요. 분명 서울 수도권 인구는 좀 많기는 하지만 이걸 큰 그림에서 보면 과연 인구 소멸이라는 것이 문제일까? 이건 어떻게 보면 좀 줄어야 되는 거 아닐까? 전 지구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생태농업 이런 환경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보니 억지로 죽일 필요는 없지만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보다 저는 그래서 이제 작은 인구로 우리가 지금은 고민해야 될 게 어떻게 하면 적은 인구로 우리가 잘 살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인구를 넣어서 하다 보니 기존의 행정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머리수. 근데 이걸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노동력이 필요한 시대에 공장 직원들을 만들기 위해서 인구를 늘렸던 정책과 저는 별반 다르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그 7, 80년대에 아직 살고 있는 행정적인 절차에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문화기획이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상상력을 가지고 이 문제의 설정 문제부터 좀 다시 보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런 또 일자리 또 결국은 막 돈 문제로 나오는데 사실 이것도 보면 시족사회에서 시작해서 왕권, 전제주의 이런 걸로 해서 자본주의가 사실 나타나게 200년 채 안 되는 시간에 우리는 이게 절대적인 진리인 양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새로운 주의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자본주의를 넘는 저는 예술과 문화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기막힌 상상력을 끌고 와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는 일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왜냐하면 저도 10년 후에도 이렇게 산다면 정말 살기 싫거든요. 돈 벌어서 일론 머스크의 화성도시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에 저희가 이제 고민이 지금 문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10년 후에 농촌의 미래상은 어때야 할 것인가라는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분 계신 분들 중에 나는 10년에 이러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자리가 없다. 곧 실업도 없다는 말이다. 라는 얘기로 사실 일자리가 없으면 실업도 없어진다라고 해서 새로운 또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일이라는 것이 돕는 버는 수단이 아니라 행복해지는 수단으로 다시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책을 쓰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사업이 요즘에 숙박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도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는 정착을 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이주하는 모빌리티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한 곳에 사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돌아다니면서 살게끔 우리는 바뀌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 20대들은 집을 절대 안 산다고 하더라고요. 하우스 투어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기가 즐길 수 있는 소유를 하지 않고 사는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소유에 대한 삶도 어떻게 보면 기성세대가 만들고 있는 삶의 모델을 만들고 있지 않나? 그래서 사실 저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제일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막 사람들은 되게 빨리 성장하고 특히 이렇게 젊은 친구들은 선진국에 태어나면서 선진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사실상 그거를 가리키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후진국에서 태어난 우리가 선진
후진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는 꼴이다. 그래서 사실상 이 문제도 저희가 한번 누군가를 가리킨다?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요즘에 저는 다각도로 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저는 정말 민간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고 보고, 근데 옛날에는 행정이 아무래도 농촌은 배운 사람이 없다 보니 가리키고 끌어야 되다 보니 강한 행정력을 가지고 농촌 사회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이게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농촌 사회에 정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오는데, 아직도 행정은 옛날식으로 가리키고 끌어내고 이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행정적인 구조가 새마을 운동 이후 변하지가 않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자리에 지금 사실 공무원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이런 교육을 갔을 때 공무원들이 와서 교육을 받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주민들은 이런 교육 열심히 다니면서 성장하고 있는데, 막상 돈을 갖고 힘을 갖고 있는 권력층들은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우리 이 공무원들을 좀 교육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교육이라기보다는 같이 이 민간이 성장하는 만큼, 우리 청년들이 성장하는 만큼 그런 권력을 갖고 있고 기성세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하나 같이 고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고민이라서, 여기 와 계신 정말 능력 있고 출중하신 분들이 그런 답들을 좀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사실 다 내부 다 답변을 좀 듣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저도 사실 이제 지방 소멸이라는 의제를 새로운 프레임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내부 중에 포함해서 좀 얘기를 답변하실 분 있으실까요? 제 문제. 네. 문제 얘기를 제가 먼저 했으니까요. 하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 옵티멀 사이즈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시계획하거나 이렇게 도시발전사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에 뭐냐면 적정 기술이라는 용어 아시죠? 그래서 적정 도시 사이즈가 있다는 거예요. 옵티멀한. 아주 빅 사이즈가 좋은 거지. 100만이 좋은지 5만이 좋은지 3만이 좋은지 그거는 사람들이 측정을 하지 않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영남이나 호남이나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도로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그 도로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로가 필요 없는데 까는 거죠. 그 까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하여튼 도로가 생겼어요. 근데 이용하지 않아요. 그 필요 없는 걸 왜 놨을까요? 이런 답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게 부안 땅과 뭐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적정 사이즈가 3만이다, 인구가. 이렇게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3만에 맞는 도시 시스템을 갖추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줄면서 이렇게 하면 환경이 달라지기 이게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 있는데, 행정 공공 영역에서 보면 인구가 우선 줄잖아요. 그러면 선거구가 없어지듯이 인구가 줄면 경찰서가 없어져요. 그리고 파출소가 없어지고 치안센터가 없어져요. 다시 말해서 인구 저 서울의 중심에서 세종시나 서울의 중심에서 이 생각하는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그걸만 본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부안군의 인구가 10만 있을 때는 파출소나 치안센터가 30개였는데 5만으로 줄 거예요. 왜? 그게 다 돈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좀 더 지나면 이제 부안군 인구가 2만을 주고 인근의 정읍의 인구가 뭐 2만을 주고 하면 결국 이제 행정통합 논의가 나올 거고요. 그러면 공무원 일자리가 쭉 줄겠죠.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면 캐나다는 이민국 사무소가 있는데 캐나다에 갔다 온 사람들이 항상 그 얘기해요. 이민 온 사람한테 그 공무원이 수시로 전화하고 엄청나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과잉 친절을 하나, 한국에서 겪어볼 수 없었던 이 일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냉혹한 현실이 뒤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민자가 불만을 토하거나 불만을 소출하거나 민원을 내게 되면 그 이민자 담당 업무가 사라지거나 담당자가 교체된다는 거예요. 이민자가 줄어들면 이민자 담당 업무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잡을 지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에 부안군의 의료 문제나 뭐나 이런 부분들이 적정 규모,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능성 있게 얘기하는 거는 부안읍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는 게 좋은 증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산발적으로 다 흩어져 있으면 의료 시스템이, 의료 시장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약국이
문을 열지 않아요. 편의점이 문을 열지 않아요. 미용실이 문을 열지 않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안군 내에 예전에 미용실이 50개였으면 지금은 30개로, 20개로 줄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머리 감는 사람이 없으면 미니항어는 더 이상 오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측면의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인구가 줄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인구가 과다하게 서울 같은 데는 과다하게 많아서 환경 비용이든 쓰레기 처리 비용이 이렇게 과다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또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죠. 근데 우리 지역의 그런 부분들이 인구가 적정 규모가 된다면 그것을 사회적 솔루션을 찾아서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쓰레기도 굳이 쓰레기 청소차가 돌아다니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집에서 자연식으로 하고 화장실도 자연 화장실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옳으냐 그러냐는 이게 좀 사회적 논의가 좀 더 필요하고 지역사회에서도 그 부분을 좀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니까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률이 없다 이게 아니라 지금 서울이나 어디 친구들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있어요. 이게 혁신이고 이게 지금 창업이거든요. 예전에는 일자리가 필요 없었던 그 일을 누군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일자리가 상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르고 그리고 이제 뭐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한민국이 닫고 있잖아요. 2030년인가 가면 서울에 있는 대학도 정원을 세우지 못해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인프라가 문을 닫아야 되고 그걸 운영하지 못하고 하면 그게 빈 건물로 남고 그리고 도시의 흉물이 되고 이러면 이제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인구가 줄어드는 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5천만 명인데 신발을 만드는 회사가 5천 커리를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3천만 원을 주게 되면 그 회사는 신발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은 노동 집약적 산업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국이나 그런 데처럼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되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되고요. 이게 좀 더 지나면 부안구청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런 문제를 생각하시면 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의제는 좀 더 연구나 토론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 더 넘기도록 하고 윤하연 대표님. 저는 일단 오늘 강의 수준 높은 강의를 되게 들으면서 지역에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되게 요리사처럼 빈집을 리모델링 하신다든지 그런 것들을 편집을 통해서 사람들이 흥미 있는 매거진에 있게 그런 컨텐츠를 만드시는 일이나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되게 좋은 엄청 귀농귀촌의 약간 선배님의 모습을 보았고 또 지역의 허점이나 그 지역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날카롭게 비판해 주시는 분들을 제기해 주셔서 오늘 되게 생각할 거리가 많아서 제 머리가 되게 복잡한데 일단은 저는 김병철 대표님처럼 저희 지금 시골의 청춘이라는 팀은 지역에 있는 컨텐츠들을 발굴해서 김지희 대표님은 매거진을 만드신다면 저희는 이제 굿즈나 영상 컨텐츠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병철 대표님의 전 회사처럼 이제 브랜딩이나 디자인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싶은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전주에 베이스를 두고 계신데 다른 지역에 있는 것들을 또 조리해서 되게 멋진 결과물들을 만들어내 주셨잖아요. 근데 저희도 그런 일들을 이제 조금씩 하다 보니까 뭐가 되게 좋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받아들이는 지역의 입장에서 이거를 납득하지 않으면 그게 또 실패의 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간이 없긴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김세희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이제 로컬에서 반대로 서울로 진출을 하게 되는 그런 되게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도 부안의 청춘이 아니라 시골의 청춘이라고 했던 이유는 전 대한민국에 있는 전 시골 지역들을 주제로 컨텐츠를 만들고 싶어서 이제 시골이라는 주제를 잡게 됐는데 되게 화순군에서 시작을 하셨지만 전 대한민국에 있는 로컬을 다 아우르는 하나의 주제로 그런 컨텐츠를 만드시는 걸 보고 우리도 되게 지금은 부안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그런 모델들을 계속해서 생각해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을 때 전국의 로컬 매거진을 조사하셨다 하셨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이거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되게 궁금했습니다. 이것도 개인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이제 김세희 대표님께도 좀 궁금했던 게 있는데, 되게 나답게 사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고 되게 여러 가지 것들을 집중을 하셔서 하는 모습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5개의 자아가 존재하시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었는데, 저는 최근에 부안에 이제 귀촌을 한 지 3년 정도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관광 기획도 하고 굿즈도 만들어보고 영상도 기획하고 가끔은 복지적인 일도 하고 포실테이터도 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되게 다양한 일들을 좀 하다 보니까 제 역량이 집중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청년의 입장으로 너무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퍼센테이지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라든지 노력 이런 것들 어떻게 분배하시는지 선배님의 입장으로서 저희에게 좀 조언을 해주셨으면. 그리고 또 이런 시골에서 살아가는 청년 기업 대표들이 다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되게 다양한 가능성들이 보이는 영역들이 많은데 그거를 다 집중하기도 힘들고 또 그거를 다 성공적으로 만들고 싶은데 뭐 하나에는 좀 에너지를 빼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좌절하기도 하고 다 잘하고 싶은데 다 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제 스스로는 시골에 살면서 좀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상천 대표님께서 그 뉴스노믹스 회사를 만들어 나가시면서 이제 되게 날카로워서 저도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발표 중에. 근데 이제 그 문화라는 주제가 되게 수신자가 다양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화 콘텐츠가 이제 문화복지 차원에서 김종철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 주민에게 이제 복지적으로 수혜가 돼야 되는 건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행복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대단한 부안의 문화 콘텐츠를 타지인들에게 알려서 여기로 관계인구를 만들어야 되는지, 닭이 먼저나 알이 먼저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는 전상천 대표님의 발표를 듣고 이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문화재단이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의 일을 이번 연도에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셨고, 또 생활거점 문화 사업을 통해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화 콘텐츠를 이제 계속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해주셨는데, 이제 저는 좀 부안군의 문화재단에 조금 바라는 점이 있다면, 내년에는 이런 부안의 멋진 문화 콘텐츠를 이제 외부로도 발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여행 쪽인 거죠. 그래서 여행 콘텐츠도 같이 이제 발굴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이번 포럼을 통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 번도 다 이렇게 윤나연 대표가 말씀하신 질의 답을 들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명함 교환하셨으니까 네, 그렇게 좀 이어나가도록 하고요. 지금 마지막으로 조금 늦게 오셨는데 내용들 발표를 다 못 들으셨죠? 예. 그래도 혹시 김슬지 의원님 개인 경험을 좀 가지고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늦어서 죄송합니다. 갑자기 의회에 지금 다른 좀 이야기를 잠시 전달드리자면, 전라북도에 지금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의해서 굉장히 좀 갑작스러운 일정들이 많이 생겨서 잠시 참석하느라 좀 늦었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발표를 듣지는 못했지만 이 책자만으로도 충분히 어떤 말씀을 전달해 주셨을지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시는 박은희 대표님이나 윤나연 대표님이나 저도 도의회 오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고민들과 같이 실천하고자 했던 노력들이 있어서 분명히 지금 하고 계신 일들을 더 먼저 선제적으로 아니면 더 성공적으로 각 지역에서 하고 계셔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윤나연 대표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들은 꼭 답변을 해주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이 내용 못 보고 이제 주신 내용들만 보고 이 자리에 꼭 참석을 해야겠다, 늦게라도 가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다 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지역에 살면서 굉장히 좀 어렵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 문화가 뭐지?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아마 지금 여기 자리도 조금 비어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또한 그랬던 것 같은데 이게 문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지역에서 저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밖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가 전에는 뭐 지금까지도 계속 어떤 지역적인 거든 뭔가 트렌디하게 바뀌면서 그게 결국에는 경제적인 산업을 이끌고 돈이 지역에서 돌게 되고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지역에서는 이 지역 자원을 어떻게 컨텐츠화 할 것인가가 이 지역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재미를 느낄 거고 그 재미를 보면서 외부에서도 오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김정철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결국에는 이 지역에서 먼저 행복하고 그런 것들을 누려야 외부에서도 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김진희 대표님이 로컬업 해가지고 이렇게 화순 전남에 화순에 이런 것들 지금 제가 책 보면서 아 화순은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전 들었어요. 이런 마음부터가 화순이라는 곳을 알고 부안보다 화순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오기 전에 고민했던 거는 결국에는 지역에도 이런 문화 기획자나 이런 문화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야 되고 육성해야 되고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니더라도 외부에서도 이 부안을 바라보고 그런 분들이 많이 유입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 추진단 사무국장님이나 이렇게 또 해야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클 것 같고 저 또한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도 돌아가서도 열심히 또 이 부안을 또 고민할 거고 또 이렇게 좋은 사례들을 더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을 할 텐데 여기서도 조금 슬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그 아까 여기 전북 부안에 날카로운 지적을 해주시기 위해서 인구 수치를 여기다 해놨는데 제가 보니까 화수는 월에 한 50명? 50명 정도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부안은 70~80명 이상이 월마다 줄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1월에서 3월에 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게 저희가 이제 그 뭐죠 정착지원금인가 그걸 줘서 갑자기 한 100명 정도 세 달 사이에 늘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100명씩 쭉쭉쭉쭉 빠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보니까 부안군도 한 1년에 700명 이상 800명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태어난 아이는 100명도 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부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의 문제일 텐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 박영민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을 이동하는 인구에서 서로 뺏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지역에 정말 차별화되어 있는 재미있는 콘텐츠를 다른 지역에 표출이 되어야 아까 말한 그 적정 도시 사이즈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짧은 시간 안에 좋은 말씀 주셔서 더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하고 갑니다. 저도 돌아가서 열심히 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리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의원은 좀 다르네요. 어제 정리 발언을 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 네, 오늘 여러 가지 너무 좋은 제안들 해주셨고 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훌륭한 패널님들이 또 질문을 잘 해주셔서 굉장히 좀 생산적인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오늘 진행 과정은 다 기록이 돼서 추후에 또 유튜브 콘텐츠로 또 활용이 될 거고요. 오늘 딱 두 가지 키워드들이 좀 도출이 된 것 같은데 인터리스트가 인터리스트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적정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또 이번 주 금요일 있고 10월에 좀 큰 규모의 또 포럼이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또 연락을 드리고 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